예, 이번 시간에는 일반 영역에서 삼중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반 영역에서의 삼중적분은 삼중적분이라는 것이 삼변수 함수를 삼중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세 개가 있죠. x, y, z 세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적분을 할 때 그 세 개의 변수 중에서 가장 안쪽에 영역을 놓을 그 변수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을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변수가 만드는 평면으로 그 입체를 수직 사형해서 그때 생긴 그 도형, 그 도형 안에서 나머지 중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x를 안쪽에 놓을 건지 y를 안쪽에 놓을 건지 z를 안쪽에 놓을 건지 적분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되든지 그 셋 중에 한 변수가 가장 안쪽에 올 테니까 그 세 개의 변수에 대해서 모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x를 가장 안쪽에 놓고 계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적분 영역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분 영역이 3차원 공간에 있을 거고요. 그 적분 영역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이렇게 3차원 입체가 될 텐데 그런데 이 영역에서 이 영역을 E라고 하겠습니다. E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삼변수 함수를 삼중적분하려고 하는데 모양을 보니까 X라는 변수를 가장 안쪽에 두고 계산하는 것이 가장 쉽겠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죠. 그래서 X를 가장 안쪽에 놓고 계산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이제 X의 범위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중적분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X를 안쪽에 결정을 했으니까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화살표를 똑같이 나란하게 그리시면 돼요. X가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방향을 정하시고요.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이 화살표가 이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이 적분 영역을 뚫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화살표를 역시 이 적분 영역 전체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만 그려놓고 체크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화살표들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화살표를 이 적분 영역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개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마다 그 화살표들이 이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화살표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이 움직이는 점들이 이 움직이면서 곡면을 하나 만들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뒤쪽에 곡면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이쪽 부분으로. 그렇죠? 이 곡면의 식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곡면의 식은 x를 가지고 표현됐으니까 y와 z로 표현되는 어떤 함수겠죠. 그래서 그 함수를 찾아서 phi1 yz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x는 phi1 yz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역시 이쪽 이렇게 x축 양의 방향 쪽으로 이렇게 곡면을 하나 만들겠죠. 이 앞쪽 부분 그 곡면의 식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요. 그 곡면의 식을 phi2 yz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x의 범위는 가장 안쪽에 설정이 됐고 x의 범위는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만드는 곡면 phi1 yz부터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만드는 곡면 phi2 yz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x로 이 3변수 함수를 적분하면 됩니다. 즉 x만 변수 취급하고 y와 z는 상수 취급해서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결과를 내면 이 결과를 이제 x는 계산이 됐으니까 y하고 z를 가지고 중적분을 하면 되는데, 중적분할 때 그 적분 영역은 이 원래 적분 영역, E를 x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변수 y와 z죠. y와 z가 만드는 좌표 평면, yz 평면, yz 평면에다가 수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직 사용하면 이렇게 yz 평면에 이렇게 도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도형을 이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바, 이렇게 수직 사용한 부분, 여기에서 y와 z를 가지고 중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 E라는 영역에서 이 3변수 함수를 삼중적분하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X를 안쪽에 놓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예, Y를 안쪽에 놓는 것, Z를 안쪽에 놓는 것 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예, 방향만 설정이 되는 것 뿐입니다. 예, 똑같이 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번에는 Y를 가장 안쪽에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똑같이. 자, 이렇게 입체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 E라는 영역에서 삼중적분을 할 텐데, 예, E라는 영역에서 삼중적분을 할 텐데, 모양을 보니까 이번에는 Y를 가장 안쪽에 놓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판정이 됐어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시면 돼요. 해서 이 Y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이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화살표를 적분 영역 전체에서 움직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때 화살표가 움직이면 이 화살표들이 가장 먼저 영역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때 이 움직이는 점들이 만드는 공면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쪽 왼쪽 부분이겠죠. 이 공면의 식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때 이 공면의 식이 푸시1 xz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y의 범위는 푸시1 xz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오른쪽 부분에 공면을 만들죠. 이 공면의 식도 구하셔야 되고요. 그때 그 공면의 식을 푸시2 xz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y는 푸시1 xz부터 푸시2 xz까지 이렇게 안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함수 범위로 주면 됩니다. 해서 y를 가지고 이 3변수 함수를 적분하고요. 즉 y만 변수 취급하고 x하고 z는 상수 취급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가장 안쪽에 y가 정해졌으니까 나머지 두 개의 변수 x하고 z, xz 평면에다가 이 입체를 수직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용된 부분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 도형을 이바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바라는 이 평면 영역에서 나머지 x하고 z를 가지고 중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배운 대로 중적분 배운 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역시 안쪽 바깥쪽을 결정하는 거, 그건 중적분에서 다 연습했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Z를 가장 안쪽에 두는, 우리 책의 대부분은 이제 Z를 안쪽에 둘 때 편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풀어볼 겁니다. Z를 가장 안쪽에 두는 것을 얘기를 해볼게요. 역시 똑같이 하시면 돼요. Z를 가장 안쪽에 둔다라고 하면 역시 Z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립니다. Z가 증가하는 방향. 그래서 이 화살표가 적분 영역, 여기를 E라고 하면 E를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화살표를 적분 영역 전체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화살표가 움직이면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움직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아래쪽에 공면을 하나 만들겠죠. 이 공면의 식을 구하셔야 되고요. 이 공면의 식을
Z1 XY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Z는 Z1 XY부터 움직여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 위쪽에 있는 공면을 만들겠죠. 이 공면의 식을 구하셔야 되고요. 그때 공면의 식을 Z2XY다 라고 가정을 하면 가장 안쪽의 적분은 Z로 적분을 하는 거고 Z의 범위는 Z1XY부터 Z2XY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 역시 Z로 적분할 때는 Z만 변수 취급하시고 X하고 Y는 상수 취급해서 적분하시면 돼요. 그렇게 결과를 내시고 이번에는 Z가 안쪽에 결정됐으니까 나머지 두 개의 변수 X하고 Y가 만드는 평면, XY 평면에다가 이렇게 수직 사용하면 돼요. 그 수직 사용된 부분을 이 바라고 하면 나머지 이 바에서 X하고 Y를 가지고 중적분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삼중적분, 예, 일반 영역에서 삼중적분을 계산할 때는 예, 이렇게 X를 안쪽에 두든지 Y를 안쪽에 두든지 Z를 안쪽에 두든지 그걸 결정하고 예, 그리고 범위 정해서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변수가 만드는 좌표평면에다가 수직 사용해서 그 수직 사용된 그 영역 안에서 중적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2번 볼까요? E가 4개의 평면, X는 0, 좌표평면이죠. X가 0이니까 Y, Z평면이죠. 그렇죠? 예, YZ평면. Y는 0, Y가 0은 XZ평면이죠. 역시 좌표평면이고요. Z는 0, Z는 0은 XY평면이죠. 예, 그렇다면 이 평면들은 뭐 특별하게 예, 그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평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이 네 개의 평면에 의해서 둘러싸인 유계가 되어 있는 둘러싸인 사면체다. 이가 사면체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E라는 영역에서 Z라는 이 함수를 삼중적분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영역을 그리셔야 돼요. 그려볼까요? 적분 영역을 그려보면 이 세 개의 좌표평면하고 X는 0, Y는 0, Z는 0. 세 개의 좌표평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평면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예, 이것은 절편을 가지고 그릴 수 있죠. X절편 Y하고 Z를 0이라고 두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X는 1이 돼야 되죠. X절편 1이고요. Y절편 X하고 Z를 0으로 두면 역시 이 식을 만족하려면 Y가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Y절편 1이고요. Z절편 역시 X하고 Y를 0으로 두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Z는 1이 돼야 되죠. Z절편도 1이에요. 그럼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유일한 평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세 점이 이렇게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예, 이렇게 잡아 늘리면 됩니다. 삼각형을 무한히 예, 그 삼각형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평면이 바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여기 좌표평면으로 둘러싸야 되니까 그러면 옆에는 이렇게 XZ 평면이 이 왼쪽 옆에를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쪽 X축 음의 방향 쪽, 예, 이쪽은 YZ 평면이 이렇게 막고 있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 여기 Z축 음의 방향 쪽은 이렇게 더 아래로 못 내려가게 XY 평면이 이렇게 막고 있죠. 아래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 이것이 막고 있어요. 그럼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사면체가 형성이 됐죠. 그렇죠? 예, 해서 이 사면체가 E라는 적분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 사면체는 예, X, Y, Z 어떤 것을 중심으로 봐도 예, 더 어려워지고 더 쉬워지고 하는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 P적분 함수가 Z예요. 그렇죠. 3변수 함수인데 Z 하나만 가지고 결정이 됐으니까 가장 안쪽에 Z를 두면 적분할 때 2분의 Z제곱 하고 함수 취급해서 적분이 돼야 되는 거고 X나 Y가 안쪽에 오면
상수 취급하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면 돼요. 그렇죠? 예. 하지만 뭐 그것이 특별하게 더 어렵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 그대로 계산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예, Z가 있으니까 X나 Y를 안쪽에 둬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X를 가장 안쪽에 두기로 하고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예, 마찬가지로 Y를 가장 안쪽에 두든지 Z를 가장 안쪽에 두든지 예,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선 X를 가장 안쪽에 둘게요.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립니다. 그럼 이 화살표가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여기 YZ 평면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죠. YZ 평면. 그렇죠? 예, YZ 평면을 뚫고 들어갑니다.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이 앞에 있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하는 이 평면이죠. 그렇죠? 예, 이제 이 화살표를 움직여 봐야 돼요. 근데 움직여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것은 여기 삼각형 부분, YZ 평면에 속한 부분이 있죠. YZ 평면을 뚫고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이죠. 그렇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그렇죠? 예,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움직이면 가장 먼저 영역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 YZ 평면.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도 하나,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것은 그 공면은 여기죠. 이 삼각형 평면에서 이 삼각형 영역. 그렇죠? 이 공면입니다. 그런데 이 식은 X는 하고 표현할 건데 YZ 평면이니까 X는 0이죠.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면서 그 뚫고 나오는 점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그 평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 평면이죠. 그렇죠? 예, 앞에 있는 이만큼 평면이니까 이것은 X는 얼마냐라고 묻는 거니까 평면의 식이 여기 있습니다. X로 풀어내면 돼요. 그럼 Y 플러스 Z를 넘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X는 1-Y-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가 0부터 1-Y-Z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적분 2에서 Z를 3중 적분하는 것은 안쪽에 X를 뒀으니까 X를 가지고 Z를 적분을 할 텐데 X의 범위는 0부터 1-Y-Z까지예요. 그렇죠? 그럼 우선 안쪽을 계산합니다. Z라는 것은 X로 적분할 때 상수 취급하니까 적분교 밖으로 나가면 돼요. 나가고 나면 1을 적분할 거니까 구간의 길이는 구간이 0부터 시작해서 1-Y-Z에서 끝나니까 이 구간의 길이는 1-Y-Z에서 0을 뺀 거, 즉 1-Y-Z가 되죠. 그래서 구간의 길이는 1-Y-Z. 그렇죠? 그럼 이 Z는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거니까 거기에 Z가 곱해졌어요. 이게 안쪽 적분의 결과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을 이제 나머지 중적분 해야 되는데 중적분은 이제 수직 사용하면 됩니다. 안쪽에 X를 결정했으니까 Y, Z 평면에다가 이 입체를 수직 사용해요. 그렇죠? 수직 사용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다 떨어지죠. 그렇죠? 예, 여기가 이 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에서 중적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바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남은 변수는 y하고 z고요. y하고 z를 가지고 예, 중적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1, 여기 1이니까 y 값이 여기가 1, z의 값이 여기가 1. 그렇죠? 이렇게 연결한 요 삼각형이죠. 그렇죠? 예, 요것이 이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y와 z로 이제 중적분을 해야 되니까 역시 y를 안쪽에 놓을 건지 z를 안쪽에 놓을 건지 정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역시 피적분함수 z를 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y를 안쪽에 두는 것이 조금 더 쉽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역시 중적분도 y를 안쪽에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y를 안쪽에 뒀으니까 역시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때 y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 여기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 여기죠.
이제 화살표를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고 화살표가 어떻게 움직여도 가장 먼저 가장 나중은 이렇게 똑같아요.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은 Z축. 그렇죠? Z축이니까 Y는 하고 묻는다면 Y는 0이죠.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온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은 이 직선. 그렇죠? 이 직선의 식을 계산하면 되는데 예, 이 직선 하는 것은 여기 예, 이쪽에 있는 요 선입니다. 그것은 요 평면에 속해 있죠. 요 평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이라는 평면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yz 평면에도 있죠. yz 평면은 x가 0이다라는 평면이 있죠. 두 식을 공통으로 만족해야 되니까 y 플러스 z는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직선의 식은 y 플러스 z는 1. 그렇죠? 그렇다면 y의 범위니까 y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y는 넘겨서 1 마이너스 z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y는 0부터 1 마이너스 z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수직 사형된 부분에서의 중적분은 y를 안쪽에 두어서 우리가 적분할 함수는 z 곱하기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고 y의 범위는 0부터 1 마이너스 z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바깥쪽에 z를 둘 건데 z의 범위는 이 나머지 여기 중적분할 때 우리가 수직 사용했던 이 삼각형 영역 이것을 다시 z축에다가 수직 사용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선분이 생기죠? 0부터 1까지. 해서 z의 범위는 상수 범위로 전체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설정이 된 거고요. 0부터 1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역시 안쪽부터 차례대로 적분하면 됩니다. 안쪽은 y로 적분할 거고요. y로 적분하면 y만 변수 취급할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 z 곱하기 1 마이너스 z 이건 z밖에 없으니까 y로 적분할 땐 상수 취급합니다. 그러면 그 값을 먼저 적분하면 z 곱하기 1 마이너스 z 이건 상수니까 y로 적분하면 거기 y만 곱하면 되고요. 나머지 이렇게 y가 속한 부분은 마이너스 yz가 있죠. 그렇죠? 역시 y로 적분할 거니까 z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부호 그대로 오면 되고요. y를 y로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됐죠? 자, 그러면 y의 범위를 이제 적용하면 돼요. y는 0부터 1 마이너스 z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여기 0이 곱해지고요. 여기 y제곱 역시 0 대입하면 0이 곱해지죠. 그렇다면 y가 0일 때는 0이 돼버리죠. 이건 계산할 게 없죠. 그러면 y에다가 1-z를 대입한 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y에 여기 y제곱 부분에. 그렇죠?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항 y에다가 1-z를 대입하면 z하고 1-z가 두 번 곱해지니까 z 곱하기 1-z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y제곱 그 y에다가 1-z를 대입하면 역시 마이너스 2분의 z 곱하기 이거 제곱했으니까 1-z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z 곱하기 1-z의 제곱이 앞에 한 개가 있고 뒤에서 2분의 1개를 뺀 거예요. 하나에서 2분의 1을 뺐으니까 2분의 1이 남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한 값은 2분의 z 곱하기 1-z의 제곱. 그렇죠. 예. 그럼 이걸 계산해서 이제 마지막 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 결과를 이제 0부터 1까지 z로 적분해 주면 돼요. 그렇죠. 2분의 1은 상수니까 그냥 곱하면 되고요. 1-z를 제곱한 거나 z-1을 제곱한 거나 똑같죠? 예, 그럼 편하게 z-1의 제곱으로 바꾸고 z를 곱하겠습니다. z-1의 제곱을 전개하면 z제곱, 거기에 z가 곱해지면 z의 3승, 그리고 마이너스 2z, 거기에 z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2z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1, 거기에 z가 곱해지면 플러스 z.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적분할 함수는 z의 3승 마이너스 2z제곱 플러스 z. 다 됐죠? 그럼 이걸 z로 적분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적분해 볼까요? 앞에 2분의 1 있었고요. z 3승을 적분하면 4분의 z의 4승 마이너스 2z제곱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z의 3승 z를 적분하면 2분의 z의 제곱. 그렇죠? z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으니까 0을 대입하면 4승도 3승도 제곱도 다 0이니까 0 대입한 건 0. 그렇죠? 1 대입한 건 역시 4승도 3승도 z의 제곱도 다 1이 되니까 앞에 곱해진 개수만 남죠. 해서 전체 값은 2분의 1 하고 앞에 곱해진 개수만 정리하면 첫 번째 항이 4분의 1,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2, 세 번째 항은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 통분해서
계산하고 2분의 1 곱하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24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3번 볼까요? E가 포물면 y는 x제곱 플러스 z제곱 하고 평면 y는 4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이다. 그럴 때 이 위에서 트리플 인티그럴 루트 x제곱 플러스 z제곱 dv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우선 역시 똑같이 적분 영역을 그리셔야 돼요. 그려볼까요? 여기 y는 x제곱 플러스 z제곱은 우리가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면을 알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y하고 z하고 입장만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 포물면입니다. y는 하고 풀렸으니까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면서 y축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이런 타원 포물면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타원 포물면 요것이 y는 x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평면 y는 4라는 것은 요만큼을 4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평면 y는 4는 xz 평면하고 평행한 이 좌표 평면하고 평행한 그런 평면이죠. 그렇죠? y축 양의 방향으로 4만큼 올라와 있는 그렇죠? 그 평면으로 이 타원 포물면을 치게 되면 이렇게 원판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y는 4라는 이 평면하고 그리고 이 타원 포물면 y는 x제곱 플러스 z제곱 이걸로 둘러싸인 그런 입체다라는 것은 이만큼이죠. 여기 4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그러면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y를 가장 안쪽에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안쪽 적분을 y로 정했어요. 그렇다면 역시 범위를 정해야 되니까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야 되고요. 이 화살표를 볼까요? 이 화살표가 이 입체,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것은 이 타원 포물면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것은 y는 4라는 평면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y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도 역시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것은 타원 포물면을 뚫었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것은 이 평면을 뚫었죠. 그렇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공면은 여기 y의 값이 작은 쪽 부분, 결국은 이 타원 포물면이네요. y는 x제곱 플러스 z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적분을 y를 가장 안쪽에 두고 계산하면 y의 범위는 x제곱 플러스 z제곱부터 움직여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공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원판, 이 평면이죠. 이 평면의 식은 y는 4. 그렇다면 y의 범위는 4까지. 어렵지 않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중적분은 우선 가장 안쪽에 y를 두면 y의 범위가 x제곱 플러스 z제곱부터 4까지 결정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적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y로 적분할 거니까 여기 p적분함수 루트 x제곱 플러스 z제곱은 y가 없어요. 상수 취급. 그럼 적분기호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곱해지면 되고. 그렇죠? 나가면 1만 남았으니까 1을 적분하면 이 구간의 길이가 되죠. x제곱 플러스 z제곱부터 4까지 구간이니까 4에서 x제곱 플러스 z제곱을 뺀 것이 구간의 길이죠. 그래서 구간의 길이는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z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안쪽 적분이 계산이 됐습니다. 이제 y를 안쪽에 두었으니까 y를 제외하고 x, z 두 개의 변수가 만드는 그 좌표 평면에다가 이 입체를 이렇게 수직으로 사용하면 돼요. 수직 사용하면 당연히 이렇게 원판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 원판의 식은 여기 이쪽에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y의 값이 가장 큰 4가 되는 이 원판하고 사이즈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수직 사용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하고 똑같은 사이즈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y의 값이 4로 놓인 거니까 결국은 이 원의 식은 x제곱 플러스 z제곱은 4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원판 안에서 나머지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계산해 볼까요? 여기 이 바라는 것이 이렇게 원판이에요. 그럼 이 원판에서 이 안쪽 적분 계산한 것을 중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적분은 이제 안쪽 바깥쪽을 결정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는 그런 원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중적분 배울 때 극좌표로 바꿔서 계산하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x하고 z로 표현됐지만 x하고 y로 표현됐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z라는 것이 y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원점을 중심으로 가는 원판이니까 당연히 극좌표를 사용하면 이 영역은 장방형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r과 세타의 범위가 모두 상수로 결정이 될 테니까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 즉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2가 되는 여기 x축이고요. 여기 z축이고요. 예, 똑같아요. y축이라고 생각해서 계산하면 똑같아요.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가 되는 이 원판. 그렇죠? 예, 이 바에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극좌표를 쓸 거니까 세타를 바깥쪽에 둘게요. 그렇다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여기가 세타가 0인 곳, x축 양의 방향, z축 양의 방향은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곳, x축 음의 방향은 세타가 파이가 되는 곳, Z축 음의 방향은 세타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곳. 그렇죠? 세타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한 바퀴 다 돌아왔으니까 다시 X축 양의 방향으로 오면 세타는 2파이. 그렇죠?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바깥쪽에 결정하면 됩니다. R의 범위는 R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시면 돼요. 원점에서 바깥쪽이고요. 그렇죠? 그 화살표를 움직여 봅니다. 그렇다면 모든 화살표가 이 적분 영역 안에서 원점에서 시작했죠. 원점은 R이 0인 곳이죠. 그러니까 R은 0부터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가는 부분은 이 원이죠. 둘레가 되는 이 원. 그렇죠? 근데 이 원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인 그런 원이니까 이 원의 식은 R은 2지요. 극방정식이. 그렇죠? 그래서 R은 2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장방형이었기 때문에 R도 상수 범위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자코비안의 절대값 R이었습니다. 그래서 R을 하나 더 곱해야 된다라는 것 하고요. 이제 P적분 함수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는 것이 R제곱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Y가 Z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Z제곱은 R제곱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r제곱.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루트를 씌운 값이니까 이 값은 r이 되겠죠. 루트 x제곱 플러스 z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4에서 x제곱 플러스 z제곱을 뺀 거니까 x제곱 플러스 z제곱을 r제곱으로 바꾸면 4에서 r제곱을 뺀 값이 되죠.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안쪽 적분, r로 적분한 것부터 계산합니다. 여기 r이 곱해져 있고 여기 자코비안 절대값 r이 곱해져 있고 4하고 곱하면 4r 제곱. 그렇죠? 4r 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4r 3승. 그렇죠? 여기 r 제곱, 여기 또 r 곱하면 r의 4승, 부호는 마이너스. r의 4승을 적분하면 부호 마이너스 놓고 5분의 r의 5승. 다 됐죠? 예, r은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이제 대입합니다. 0 대입하면 3승도 5승도 0이니까 R에 0 대입한 건 0이죠. 2 대입한 것만 남아요. 2 대입하면 3승에 대입하면 8, 4랑 곱하면 32. 해서 첫 번째 항은 3분의 32. 2를 대입하면 R에 5승 하는 건 2의 5승이니까 32. 해서 마이너스 5분의 32. 그렇죠? 예, 계산이 됐어요. 그럼 바깥쪽에 0부터 2파이까지 세타로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요. 그러면 상수가 나가면 1만 남았으니까 1을 0부터 2파이까지 세타로 적분하면 이 구간의 길이. 그렇죠? 0부터 2파이까지 구간의 길이는 2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수하고 2파이를 곱하면 됩니다. 32 묶어내고 2파이 곱하면 64파인데
거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계산하면 통분해서 15분의 5 마이너스 3, 즉 1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64파이하고 곱하면 15분의 128파이.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5번 볼까요? 삼중적분을 이용해서 4개의 평면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2와 x는 2y와 x는 0, z는 0. 이건 좌표 평면이죠. x는 0은 yz 평면, z는 0은 xy 평면. 이 4개의 평면으로 둘러싸인 사면체, 그걸 t라고 할 때 t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역시 삼중적분을 이용해서 어떤 영역의 부피를 구해라라고 하면 그 영역의 부피, 볼륨이란 뜻으로 volume of t, 예, 이렇게 쓸까요? 예, 그 t의 부피는 t에서 1을 삼중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1dx, 정적분해서 1을 적분하면 b-a, 즉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구간의 길이고요. 예, 조금 전에도 사용했죠. 중적분에서도 어떤 영역, 예, 그 영역을 d라고 할까요? 그 영역에서 1이라는 함수를 중적분을 하면 예, 이것은 d의 넓이가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삼중적분으로 1을 적분하면 예, 그 영역의 부피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정적분에서는 1을 정적분하면 길이, 중적분에서는 1을 중적분하면 적분 영역의 넓이, 예, 삼중적분에서 1을 삼중적분하면 적분 영역의 부피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삼중적분을 이용해서 어떤 영역의 부피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주면 예, 그 영역에서 1을 삼중적분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영역을 그려볼까요? 예, 여기 첫 번째 평면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2라는 것은 여기 이 평면을 우리가 그릴 때에는 마찬가지로 예, 절편을 가지고 이 각 좌표에 대한 절편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x절편 하는 것은 y하고 z를 0으로 주면 돼요. 그럼 이 식을 만족하려면 x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절편은 여기 있습니다. 2. y절편 하는 것은 x와 z를 0으로 주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y는 1이 돼야 돼요. 절편 1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렇죠? z절편 하는 것은 x, y를 0으로 두면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z는 2가 돼야 돼요. 이 세 점을 지나가는 삼각형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평면, 이걸 무한히 잡아 늘리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예, 그 평면이 바로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2다. 이런 식을 갖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앞부분만 그려볼게요. 그리고 x는 2y라는 것은 이것은 x하고 y만 가지고 표현됐으니까 예, 이렇게 주어지는 이 평면은 z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y 평면에서 x는 2y라는 이 똑같은 식을 갖는 직선을 그려서 그 직선을 z축 방향으로 한번 쭉 쓸어주면 돼요. z축 방향으로 쭉 따라 올리면 됩니다. 그때 생기는 평면이 x는 2y.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xy 평면에서 x는 2y라는 예, 그런 직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당연히 x가 0일 때 y도 0이니까 원점을 지나갈 거고요. 그렇죠? 예, y가 1이다 그러면 x가 2가 되겠죠? x가 2이고 여기 y가 1인 여기 예, 여기 2,1이라는 점이 여기 있죠? 2,1. 원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그은 것.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 요것을 Z축을 따라 쭉 움직이면 예. 여기는 요 직선을 Z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생기는 예, 평면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 평면이 예, 바로 x는 2y다라는 식을 갖는 평면이죠. 됐죠? 자, 그렇다면 그 평면에 의해서 둘러싸여야 되니까 이 평면 왼쪽은 없어요. 그렇죠? 예, 이 왼쪽은 이 평면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오른쪽은 여기 x는 0, 이건 yz 평면이죠. 여기 yz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예, yz 평면이 이쪽을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요. 그럼 이 yz 평면보다 더 오른쪽에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가 막고 있고요. 예, 아래쪽은 z는 0, xy 평면이 막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아래쪽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은 여기 이렇게 Z는 0이. 그렇죠? 여기 왼쪽은 요만큼, 예, 요 평면, 즉, 예, 여기서 얘기했던 X는 2Y라는 평면, 이것이 맞고 있고, 예, 오른쪽은 여기 요만큼, 이 평면, 예, 즉, YZ 평면, 이 좌표 평면이 맞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앞에는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2라는 이 평면이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러싸인 입체는 이만큼 이렇게 사면체가 되겠죠. 그렇죠? 이 사면체 T 위에서 1을 삼중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Z를 가장 안쪽에 둬볼까요? 예, 똑같이 하시면 돼요. Z를 가장 안쪽에 뒀으니까 이렇게 Z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립니다. 이 화살표가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XY 평면이죠.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 앞에 있는 이 평면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2가 되겠죠. 그렇죠? 역시 화살표를 이 적분 영역 전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어디서 움직여도 가장 먼저는 여기 아래 삼각형 부분 XY 평면을 뚫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는 여기 앞에 있는 요 삼각형 부분 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2를 뚫고 나오죠. 그렇죠? 그럼 z의 범위가 설정됐죠?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것은 요거 잘 보이도록, 예, 칠판을 잠깐 지워 보겠습니다. Z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그렇죠? 예, 이렇게 이 화살표가 움직이면서 가장 먼저가 움직일 텐데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것은 아래에 있는 요 삼각형 부분. 그렇죠? XY 평면에 있으니까 Z는 0부터예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요 삼각형 부분. 그렇죠? 예, 이 삼각형 부분은 Z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으니까 넘겨서 Z는 2-X-2Y. 그렇죠? 이렇게 Z의 범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안쪽 적분을 먼저 계산해요. Z로 적분할 건데 1을 적분하고 있으니까 구간의 길이. 구간의 길이는 0부터니까 이 위에 있는 이 끝점. 이것이 바로 구간의 길이. 그렇죠? 그래서 안쪽 적분을 계산하면 구간의 길이 2-X-2Y.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수직 사용한 부분, 그걸 T바라고 했을 때 수직 사용한 부분에서 Z 말고 남는 두 개의 변수 X하고 Y로 중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역시 또 칠판을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럼 수직 사용한 부분은 여기 빗금 쳐져 있는 요 삼각형 영역이 있죠? 그걸 T바라고 놨습니다. T바에서 이제 중적분을 계산하면 된다. 다 됐죠? 자, 그럼 T바에서 역시 X를 안쪽에 둘 건지 Y를 안쪽에 둘 건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Y를 안쪽에 둬볼까요? 그렇다면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Y가 증가하는 방향.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이 T바를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 있죠. 화살표를 다 움직이셔야 돼요. 가장 먼저 여기고 가장 나중 여기고. 어떻게 움직여도 가장 먼저, 가장 나중. 그렇죠?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은 요 직선이죠. 그렇죠? 원점과 2,1을 지나가는 이 직선. 그렇죠? 예, 이 직선의 식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 직선의 식하는 것은 x는 2y라는 똑같은 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y는 하고 묻는 거니까 2로 나누면 y는 2분의 x부터. 그렇죠? 예,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지요. 그렇죠? 이 직선입니다. 그럼 이 직선의 식이 뭐냐라는 건데 이 직선은 앞에 있는 이 평면에 포함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평면의 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역시 이 직선은 xy 평면에도 있으니까 z는 0도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직선의 식은 x 플러스 2y가 2다라는 식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y는 하고 묻고 있으니까 2y는 2 마이너스 x. 그렇다면 y는 2로 나눠서 1 마이너스 2분의 x. 그렇죠? 그래서 y는 1 마이너스 2분의 x까지.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y의 범위가 결정됐어요. 자, 그럼 x의 범위라는 것은 이제 이 영역을 다시 x축에 수직 사용하면 여기부터 여기 교점, 여기까지 이 구간에 다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교점을 계산해서 x의 값이 0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교점하는 것은 이 두 개 직선의 교점이니까 두 직선을 갖다가 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2분의 x하고 여기 있는 1-2분의 x를 같다라고 두면 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주면 2분의 x가 2번 더해졌으니까 x가 될 거고 남는 거 1이지요. 그래서 x의 값은 1이지요. 그러니까 이 교점의 x좌표는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x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다 됐죠? y의 범위 안쪽에 정했고 x의 범위 바깥쪽에 0부터 1까지 정했고 됐죠? 이제 적분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중적분, p적분 함수는 2-x-2y였고요. 안쪽에 y를 뒀고요. y를 두니까 y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그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은 y는 2분의 x였고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은 y는 1-2분의 x였으니까 y의 범위는 2분의 x부터 1-2분의 x까지. 그렇죠? 그리고 x의 범위는 바깥쪽에 0부터 1까지 설정이 다 됐습니다. 이제 계산할까요? 안쪽 적분, y로 적분할 거니까 y만 변수. 그렇다면 2-x라는 건 상수 취급할 거니까 y로 적분하면 y만 곱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부호 그대로 주고요. 2y, y로 적분하면 y제곱. 다 됐죠? y의 범위는 2분의 x부터 1-2분의 x까지. 그렇죠? y에다가 1-2분의 x를 대입한 값에서 2분의 x를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1-2분의 x를 대입한 값, 여기다가 계산하면 2-x 곱하기 1-2분의 x, 그리고 마이너스 1-2분의 x의 제곱.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2분의 x 대입한 것도 y에 대입하고 계산하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항부터 계산해 볼게요. 2-x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y에다가 1-2분의 x 대입하고 2분의 x 대입해서 뺄 거니까 1-2분의 x에서 2분의 x를 또 빼면 1-2분의 x가 두 번 빼졌으니까 x. 그렇죠? 그래서 1-x. 앞에 항은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뒤에 항은 제곱이죠. 마이너스 묶어내고 1-2분의 x의 제곱에서 2분의 x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1-2분의 x를 제곱한 것에서 2분의 x를 제곱한 것을 빼주면 이거 제곱 전개하면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뒤에 항 없어지고 1 마이너스 x만 남았죠. 그렇죠? 자, 그럼 전체의 값이 계산됐는데 여기도 1 마이너스 x, 여기도 1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묶어내면 2 마이너스 x에서 이거 묶어내면 여긴 뒤에 1만 남죠? 1을 뺀 거. 그렇죠? 예, 2 마이너스 x에서 1을 뺐으니까 1 마이너스 x가 됐죠. 거기에 1 마이너스 x가 곱해져 있으니까 전개 다 계산하면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된 거죠. 이걸 계산한 값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제곱이니까 역시 x-1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x-1을 t라고 치환하면 바로 적분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미분한 게 1이니까 그냥 t제곱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t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t3승이죠. 똑같이 그냥 t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미분해서 1이니까 그 계산을 안 해도 되죠. 어쨌든 원시함수를 계산하면 1-x의 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x-1의 3승이다. 3분의 t3승 모양.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x가 이제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x에 1 대입하면 1을 빼면 0이니까 1 대입한 건 0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0 대입한 건 뺄 거예요. 0 대입하면 3분의 마이너스 1을 3승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3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0 대입한 건 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주면 플러스 3분의 1.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부피를 계산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삼중적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다 공부를 했고요.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삼중적분도 예, 우리 중적분에서 극좌표로 바꿔서 계산했던 것처럼 삼중적분도 좌표를 바꿔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예, 그래서 원기둥좌표 또는 원주좌표라고 부르는 좌표를 이용하기도 하고 구면좌표라는 걸 이용하기도 할 겁니다. 그 두 개 좌표를 이용해서 예, 그 두 개 좌표를 물론 소개할 거고요. 그 두 개 좌표를 이용해서 삼중적분 계산하는 거 예, 공부하면 이번 학기는 예, 다 마치게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